야, 총기를 구속은 됐죠? 네, 구속됐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은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. 이 남성, 40대 남성인데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한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해외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과 관련 서적을 구입을 했습니다. 모두 한 60차례 정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수입한 이 부품들과 서적을 가지고 총기를 만들었어요. 권총 7정, 소총 5정을 직접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다 걸립니다.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다 모니터링이 되고 있거든요. 이번에 걸린 총이에요, 저게? 네, 맞습니다. 와, 그렇게 영상 나오는데 정말 실제 총처럼 저렇게 세상에.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기술을 어떻게 저 정도까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관 측에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. 결국 경찰에 적발이 돼서 체포가 됐습니다. 아니, 카빈 소총까지 야, 저거 아니, 백 변호사님, 네. 우리나라는 말이죠. 진짜 만약에 총기가 막 여기 돌아다니면 아니, 치안 와르르잖아요, 진짜. 와르르죠. 근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밀렵이나 이런 걸로 예외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서 소지할 수 있잖아요. 그럼 맡겨놓지 않나요? 그렇죠. 맡겨놓거나 하여튼 이제 내가 이 총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딱 이제 장부로 나오니까 그렇죠.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몰래 만들거나 저걸 판매하거나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스트건이라 그래서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아하. 테러에 활용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총기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살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합니다. 과거에 미국 사례를 보면 2007년에 버지니아 총기 사건 조중이었나요? 네. 거기도 역시 고스트건이었어요. 이게 확인이 안 된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고스트건 관련해서 이 적발하는 걸 총기 규제 1호 목표로 지목할 정도로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취미로 총기 제작했다. 아니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밀리터리 덕후, 밀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막 군사용품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긴 하는데 보통 하더라도 비비탄 이거 나가는 총이나 만들지. 비비탄도 아파요. 아, 그럼요. 큰일 날 수 있거든요. 네. 몸에 맞으면. 근데 이제 총기를 본인 얘기로는 취미로 만들었고 이걸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본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총포도구법 위반이 되긴 하는데요. 그래서 지금 좀 얘기를 했었는데 서적 같은 거 보면서 만드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. 뭘 보고요? 서적. 서적. 온라인에 서적을 구입해서 또 온라인에서도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좀 놀라운 게 이제 부품들을 외국에서 이제 사오는데 한 번에 많이 사면 지금 세관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조금 소량씩 구매를 했었고 지금 총이 좀 나왔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. 고스트건이긴 한데 아주 조잡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. 갖고 싶어요. 일반인이 갖고 싶을 정도의 아주 정밀도가 있거든요. 아마 하나하나씩 다 구입했던 걸로 보입니다. 저 정도면 저도 뭐 장교 출신 아니겠습니까? 예. 총을 자주 다뤄봤던, 잠깐 다뤄봤던 그 정도 봤을 때는 권총도 그렇고 소총도 아주 그럴싸합니다, 사실은. 그러고 막 발사가 된다 그러면 이게 단순 취미 활동보다는 뭔가 다른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. 일단은 이번에 이 적발된 게 이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. 12정을 지금 적발했거든요. 본인이 만들어서. 이거 사용한 거 아니에요, 이거? 일단 이 국가수에서 감정을 했는데 실제 총기랑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됐지만 사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총기를 이용한 이 살인 범죄가 이뤄진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당시 취재를 한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총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실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 군대 이후로는 총을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초보자도 손쉽게 그냥 쉽게 조작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총만 하면은 제가 그 실험으로 준비했던 돼지고기 같은 게 산산조각 나고 뭐 쇠덩이 같은 것도 금방 부서지더라고요. 이게 실제 총과 성능이 다르지 않다면 실제로 저게 사용 흔적은 없지만 사용되기만 했다라면 곧바로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제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. 소장님, 견물생심이라고 말이죠. 저 12정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제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작을 하지는 않았겠지만
그 총이나 칼을 가지고 싶어하는 어린 남자아이들의 심리나 청소년들의 심리 같은 거 보면 내가 뭔가 강하고 싶고 뭔가 내 힘을 드러내고 싶고 나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싶고 뭐 이런 심리가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때는 안 쓰지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뭔가 내 힘을 과시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는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? 아니 정말 저는 이게 좀 소름 끼친 게 백 변호사님 2016년 그 오페산 터널 사건 거기서 실제 사제 총기 저거보다는 훨씬 더 조잡한 총기였는데 아주 그걸로 조잡하죠. 예. 경관이 사망했잖아요. 그렇죠. 이건 아까 저 총기가 만약에 실제로 사용된다면 위험성은 뭐 지금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. 그래서 이 남성이 지금 자신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국가수에서도 사용하는 적이 없다는데 왜 구속을 시켰을까요? 그만큼 잠재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총기를 수입, 제조, 제작, 소지만 해도 3년에서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요. 벌금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만큼 이 총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회에서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고스트건이 잠재적으로 돌아다닐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 법률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그 보통 러시아 선원들이 부산항 통해서 뭐 이 총기 밀수하다 걸리고 이런 보도 종종 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야 이거 그거는 그냥 총을 밀수하다 걸린 거지만 이게 막 부품을 하나하나씩 사서 조립까지 지금 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 해당 국가에 이 만드는 법 가르쳐주는 곳을 좀 폐쇄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세관이겠죠. 지금 총알하고 뭐 탄피 뭐 다 지금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. 만약 그게 된다 그러면 저거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예.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. 저 정도면 아주 그럴싸하거든요. 사실은 조잡한 게 그러니까요. 아닙니다. 어. 잘 만들었어요. 예. 그 박 변호사님 그 장교 시절 저런 권총도 사용해 보셨어요? 자주 사용했죠. 잘 맞추지는 못하지만 예. 자주 사용. 그러셨을 것 같아요. 예. 알겠습니다. 첫 번째 인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